지매입니다. 의사의 차갑고 단정한 목소리가 진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72세의 나이에도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있었지만 그 한마디에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었습니다.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진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가족분들이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진료실 뒤편에 서 있던 아들 민호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50세의 그는 어머니보다 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혼자 두시면 안 되고요. 순자 할머니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고 때로는 30년 전 일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르곤 했으니까요. 특히 그 아이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지혜, 자신의 딸이 낳았던 그 아이. 27년 전 미혼모였던 딸 현숙이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입양 보내던 그날이 요즘 따라 더욱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에 순자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응, 알겠다. 치매구나. 의외로 담담한 어머니의 반응에 민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울거나 부정하거나 할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민호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돌볼 시간도 마음도 없는 아들이니까요. 민호야, 네 어머니, 내가 찾고 싶은 사람이 있다. 민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요? 지혜라는 아이야. 내 누나가 낳은. 어머니, 또 그 얘기예요? 누나는 27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꺼내는 이 이야기를 그는 늘 불편해했습니다. 미혼모였던 누나의 일이며 입양 보낸 조카의 일이며 모두 감추고 싶은 가족사였으니까요. 찾고 싶다고 했잖아. 어머니, 치매 초기라고 했잖아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는 이해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그 아이를 찾겠다고. 차창 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비쳐들었지만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간절함이 가슴속에서 부딪혔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강남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민호가 알아본 곳 중에서 가장 시설이 좋다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저 감옥 같았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이에요. 간병인도 친절하고 시설도 깨끗하잖아요. 민호는 어머니를 달래듯 말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치매 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니까요. 회사 일도 바쁘고 아내도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집에서 지내고 싶은데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여기서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셔야 해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마음도 이해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쓸쓸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으로 이런 좋은 병원에 입원할 수 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가족은 없다는 현실이 슬펐습니다. 그럼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오겠어요. 필요한 것 있으면 간병인한테 말씀하시고요. 민호가 떠나고 나자 순자는 홀로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1인실이었지만 왠지 더 외로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번화가가 내려다 보였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김숙희라고 해요. 앞으로 할머니를 돌봐드릴 요양보호사예요. 순자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계산적이지 않고 의무감도 아닌 순수한 따뜻함이었습니다. 고맙구나, 숙희야. 할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순자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이 한 명은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요양원에서의 첫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낯선 환경 때문이기도 했지만 자꾸만 떠오르는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치매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더욱 선명해진 30년 전의 그날이었습니다. 1996년 한겨울이었습니다. 당시 25살이었던 딸 현숙이가 눈물을 흘리며 갓난아기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미혼모가 된 딸을 받아들이기까지 순자도 시간이 필요했지만 손녀를 보는 순간 마음이 녹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현숙이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사라졌고 당시 순자네 한복점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혜라고 이름 지었어요. 지혜롭게 자라라고. 아기는 정말 예뻤습니다. 현숙이를 닮아 눈이 또렷했고 작은 손가락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현숙이는 산후우울증에 시달렸고 한복점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빚이 늘어나고 생활비도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숙이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요. 이 아이가 불쌍해요. 6개월을 버티던 현숙이가 마침내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순자는 반대했지만 현숙이의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순자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양 기관에서는 좋은 가정을 소개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라고 했습니다. 지혜야, 미안하다. 아이를 넘겨주던 날 순자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현숙이는 아이를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고 순자가 대신 아이를 안고 입양 가족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할머니가 꼭 찾을게. 꼭. 그것이 지혜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 현숙이는 몇 년 뒤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순자는 홀로 남아 한복점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우리 지혜가 어디 있을까?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7살이 된 지금 그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아이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며 정해진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오후 산책 시간에 김숙희의 부축을 받으며 요양원 주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뜻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예쁜 드레스들이 많이 걸려 있네요. 수키가 가리킨 곳을 보니 요양원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웨딩샵이 있었습니다. 로즈마리 웨딩이라는 간판이 보였고 쇼윈도에는 화려한 웨딩 드레스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볼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복점을 했던 자신으로서는 드레스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웨딩샵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샵 안에서 한 젊은 여성이 나왔습니다. 27세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목을 살짝 느렸을 때 순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목 왼쪽에 동전만한 크기의 갈색 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건 순자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지혜의 목에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의사는 태어날 때부터 있던 모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의 목에는 작은 은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목걸이를 자세히 보려고 눈을 찡그렸습니다. 목걸이 끝에 달린 작은 펜던트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저 아이, 그 여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30년 전 딸 현숙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입술 모양, 그리고 무엇보다 목의 점까지. 이건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여성은 잠시 순자를 바라보더니 공손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샵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혜야. 순자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누구세요? 아는 분이세요? 아니야. 그냥 누군가를 닮아서. 순자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설마 저 아이가 지혜일까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본 그 여성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닮은 것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 직감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수키야.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김수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본 웨딩샵 말이야. 거기서 일하는 젊은 여자분. 혹시 이름을 알 수 있을까? 수키는 순자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할머니. 궁금하시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자신이 30년간 그리워했던 손녀 지혜인지. 이틀 후 김숙희가 순자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신중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알아봤어요. 순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분 이름이 박지혜 씨예요. 27세이고 웨딩드레스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세요. 박지혜. 순자의 입에서 그 이름이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박씨 집안으로 입양 갔다고 했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혜라는 이름까지 똑같다니. 더 놀라운 건 그분이 특별히 한복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웨딩드레스와 한복을 접목한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신대요. 수키의 말에 순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혈육의 피는 역시 속일 수 없는 것일까요? 자신이 평생 한복을 다뤘는데 그 아이도 한복에 끌린다니. 그리고 수키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워낙 실력이 좋은데 가족 얘기는 전혀 안 하신다고. 그런데 할머니. 수키가 순자를 바라보며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다시 가서 자세히 봤는데 지혜 씨 목에
큰 점이 있더라고요. 목 왼쪽에 동전만한 갈색 점이요. 그리고 작은 은목걸이를 하고 계시던데 순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목걸이가 어떻게 생겼는데? 작고 둥근 펜던트였어요. 뭔가 새겨진 것 같았는데 자세히는 못 봤어요. 순자는 벌떡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간 간직해온 것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이거야. 순자가 꺼낸 것은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지혜가 목에 작은 은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목 왼쪽에는 분명히 갈색 점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게 내가 지혜에게 준 목걸이야. 입양 갈 때 함께 보낸 거지. 펜던트에는 사랑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수키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의 점 위치와 크기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분과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요? 수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손녀야. 30년 전에 입양 보낸. 수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응. 확신해. 그 아이가 우리 지혜야. 순자는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웨딩샵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30년 만에 찾았구나. 그날부터 순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웨딩샵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지혜가 출근하고 퇴근하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고객들과 상담하는 모습,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리는 모습, 때로는 혼자 웃는 모습까지. 지혜는 정말 아름다운 여성으로 자랐습니다. 차분하고 우아했으며 일에 대한 열정이 얼굴에서 느껴졌습니다. 입양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잘 자란 것 같아 순자는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이가 혼자 있을 때 보이는 외로운 표정이 순자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뿌리를 모르는 입양아로서의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 그분께 다가가시지 그래요? 어느 날 수키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할머니라고 하면 그 아이가 놀라지 않을까? 게다가 나는 치매 환자고. 순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소중한 손녀를 어떻게 만날지, 어떻게 말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접근해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키의 따뜻한 말에 순자는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지혜와 다시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자신의 손녀라는 확신을 얻은 후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설렘 그리고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할머니라고 하면 그 아이가 놀라지 않을까? 순자는 김숙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게다가 나는 치매 환자고 그 아이가 믿을까? 할머니, 천천히 해봐요. 우선 자연스럽게 인사부터 나누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 날 오후 순자는 수키와 함께 웨딩샵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지혜가 샵 앞에서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 아래에서 집중하는 그녀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 지금이 좋은 기회 같아요. 수키가 순자의 등을 살짝 떠밀었습니다. 순자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가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현숙이를 닮았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지혜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에 걸린 작은 은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군요. 한복인가요? 순자가 스케치북을 보며 물었습니다. 지혜가 그린 것은 정말로 한복과 웨딩드레스를 접목한 아름다운 디자인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한복 웨딩드레스를 디자인하고 있어요. 참 아름답네요. 한복을 정말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순자의 진심 어린 칭찬에 지혜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감사해요. 사실 한복이 너무 좋아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한복을 보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역시 핏줄은 속일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한복을 직접 만드실 줄도 아세요? 아니요, 아직은. 배우고 싶지만 어디서 배워야 할지 몰라서요. 순자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연스럽게 지혜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 젊었을 때 한복점을 했었거든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정말이에요? 지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요양원에 계시는 할머니인데 한복 만드는 솜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옆에서 듣고 있던 수키가 거들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끔 뵙고 한복에 대해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지혜가 순수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순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물론이지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3일 후 지혜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자신이 그린 한복 스케치들을 가득 담은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날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 잠시도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1층 카페에서 만나시면 돼요. 제가 미리 한복들을 가져다 놓았어요. 김숙희가 순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엘리베이터로 내려갔습니다. 요양원 1층에는 보호자들과 입원자들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넓은 창으로 햇빛이 들어와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젊었을 때 만든 한복 몇 벌을 카페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 놓았습니다. 비록 오래된 것들이지만 정성스러운 바느질과 아름다운 색감은 여전했습니다. 할머니, 손님이 오셨어요. 지혜가 카페 입구로 들어서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한복들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럼 다 내 손으로 만든 것들이지. 순자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는 한복을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섬세한 바느질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이 자수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말 정교해요. 저것 말이야. 매화꽃 문양인데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야 해. 마음이 급하면 절대 안 돼. 순자가 한복을 들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지혜는 눈을 반짝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부터 한복을 만드셨어요? 20살 때부터니까. 50년 넘게 했지. 우리나라 전통 의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리고 싶었어. 지혜가 가져온 스케치를 보여주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비록 서양식 웨딩드레스와 접목한 디자인이었지만 한복의 기본 구조와 미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잘 그렸구나. 한복의 선이 살아있어. 정말요? 사실 한복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늘 아쉬웠어요. 그럼 내가 가르쳐 줄까? 시간이 되면 말이야. 순자의 제안에 지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 순간 순자는 지혜의 웃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 전 현숙이가 웃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가 더욱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카페 한쪽에서 김숙희가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순자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바빠서 자주 못 와. 그리고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어. 그 딸이 낳은 손녀가 있었는데 어릴 때 헤어져서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도 입양하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순자의 말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그 손녀분을 많이 그리워하시나 봐요. 응, 매일 생각해.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는 순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잘 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계실 거예요. 지혜의 따뜻한 위로에 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자신이 그리워하는 그 손녀라는 것을 아직은 말할 수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혜는 일주일에 2번씩 요양원 1층 카페를 찾았습니다. 매번 새로운 스케치를 가져와 순자에게 보여주고 한복 만들기의 기초를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순자는 매번 미리 카페에 내려와 한복 재료들과 바느질 도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지혜야, 바늘은 이렇게 잡아야 해. 너무 세게 쥐면 손이 아프고 너무 느슨하면 바느질이 고르지 않아. 카페 구석 테이블에서 순자는 지혜의 손을 잡고 직접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혜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현숙이의 손을 잡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손은 참 따뜻해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예전엔 차가웠는데. 아니에요. 정말 따뜻해요. 마음이 따뜻한 분이니까 손도 따뜻한 거 아닐까요? 지혜의 순수한 말에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착했습니다. 입양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잘 자랐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혜야, 너는 어떤 가정에서 자랐니? 어느 날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요. 아버지는 의사이시고 어머니는 피아노 선생님이세요. 외동딸로 정말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지혜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다행이구나.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네,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지혜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은 궁금해요. 저를 낳아주신 분들은 어떤 분일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순자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원망하지는 않니? 아니요. 분명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를 사랑해서 더 좋은 곳으로 보내신 거라고 생각해요. 지혜의 성숙한 대답에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지혜로웠습니다. 이름처럼 지혜롭게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왜 우세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너 같은 손녀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해서. 할머니의 손녀분도 분명 지혜처럼 착하게 자랐을 거예요. 김숙희가 카페 다른 테이블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순자가 얼마나 지혜를 그리워하는지, 그리고 지혜가 얼마나 순자를 좋아하는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할머니, 이 목걸이 예쁘지요? 어느 날 지혜가 목에 걸린 은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났니?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입양 오기 전부터요. 부모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선물이래요. 지혜가 목걸이를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펜던트에는 사랑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지혜에게 선물한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참 의미 있는 목걸이구나.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제 보물이에요. 저를 낳아주신 분들이 저를 사랑했다는 증거니까요. 지혜가 목걸이를 소중히 만지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곧, 아주 곧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한 달이 지나면서 순자와 지혜의 만남은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혜는 이제 요양원 직원들과도 친해져서 지혜 선생님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사랑받았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김숙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숙희야, 이제 지혜에게 말해야겠어.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갑자기 할머니라고 하면 그 아이가 놀라지 않을까요? 그래도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 치매가 점점.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근 들어 가끔 기억이 흐릿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일을 기억 못하거나 지혜의 이름을 잠깐 잊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증거를 보여줘야지. 30년 전 사진하고 입양기관 서류도 아직 가지고 있어. 순자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평소보다 일찍 카페에 내려간 순자는 특별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앨범과 서류 봉투, 그리고 30년 전 지혜를 위해 만들다가 완성하지 못한 작은 한복까지. 할머니, 오늘은 뭔가 특별한 게 많네요. 지혜가 웃으며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혜야, 오늘 너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순자의 진지한 표정에 지혜도 긴장했습니다. 네, 할머니. 무슨 얘기세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갓난아기 사진이 있었습니다. 목에 작은 은목걸이를 한 아기였습니다. 이 아기가. 그때 갑자기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까지 선명했던 기억이 갑자기 흐릿해졌습니다. 지혜가 누구였지? 왜 이 사진을 보여주려고 했지?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순자가 혼란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치매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지혜가 순자를 달래며 김숙희를 불렀습니다. 김숙희가 급히 다가와 순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숙희예요. 괜찮으세요? 숙희야, 내가 뭘 하려고 했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지혜는 테이블 위의 아기 사진을 보며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그 아기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자신의 것과 똑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혹시 이 아기가... 미안해, 지혜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할머니 몸이 좀 안 좋아서. 김숙희가 순자를 휠체어에 태우며 지혜에게 사과했습니다. 지혜는 아쉬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뻔했는데 아쉬웠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병실에서 자신의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망감과 함께 지혜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지혜에게 진실을 말하려다 실패한 후 순자의 치매 증상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낮에는 비교적 멀쩡했지만 밤이 되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수가. 밤마다 순자는 죽은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찾으며 헤맸습니다. 지혜는 어디 갔니? 우리 지혜가 어디 있어?
간호사들은 순자를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수면제를 써도 깊은 잠을 자지 못했고 새벽마다 깨어나 딸과 손녀를 찾았습니다. 김숙희는 이런 순자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낮에는 지혜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밤에는 혼자 그리움에 괴로워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할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김숙희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숙희야, 내가 지혜에게 말 못한 게 너무 후회돼. 내 기억이 점점 사라져가는데. 할머니,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순자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낮에도 가끔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생겼습니다. 누구세요? 어느 날 카페에서 지혜를 보고 순자가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혜예요. 지혜? 지혜가 누구야? 그 순간 지혜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막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니. 할머니, 한복 배우러 온 지혜예요. 기억나세요? 아, 그래, 지혜구나. 미안해. 순자가 다시 정신을 차리며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한편 순자의 아들 민호는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이러면 외부 접촉을 차단해야 해요. 치매 환자에게는 자극이 독이거든요. 민호가 병원 관계자와 상담하는 모습을 김숙희가 우연히 보았습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어머니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당분간 가족 외에는 면회를 금지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재산 관리도 해야 하고, 이 상태로는 어머니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성년의견인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김숙희는 민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면회 금지라니. 그러면 지혜와의 만남이 완전히 차단되고 진실을 말할 기회도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할머니, 큰일이에요. 그날 밤 김숙희가 순자에게 민호의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뭐라고? 면회 금지? 네, 가족 외에는 모든 면회를 금지한다고 하세요. 지혜 씨도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될 거예요. 순자는 절망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혜에게 빨리 말해야 하는데.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든 지혜 씨에게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김숙희의 말에 순자는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도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현수가 어디 있니? 지혜는 잘 있니? 간호사들이 와서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순자는 계속 딸과 손녀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김숙희는 순자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순자가 카페에서 지혜에게 보여주려다 만 것들 중에 작은 한복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한복을 입고 들어가면 할머니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까? 김숙희는 조심스럽게 순자의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순자가 젊었을 때 입던 한복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김숙희는 그 중에서 가장 단정한 연보라색 한복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렸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30년 전 젊은 여성 같아 보였습니다. 할머니, 김숙희가 한복을 입고 순자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김숙희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현수가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치매로 인해 김숙희를 죽은 딸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왔어요.
김숙희는 순자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연기를 했습니다. 순자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현수가 정말 너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지혜는 어떻게 지내? 우리 지혜 잘 크고 있어? 네, 어머니. 지혜는 정말 예쁘게 잘 자랐어요. 착하고 똑똑하게요. 김숙희의 말에 순자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구나. 내가 너무 걱정했는데. 그렇게 김숙희가 순자의 곁에 앉아 있으니 순자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김숙희는 몰래 한복을 입고 순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밤에도 순자는 한복을 입은 김숙희를 볼 때마다 딸 현숙이라고 믿으며 행복해했습니다. 현수가 지혜에게 전해줘. 할머니가 정말 사랑한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네, 어머니. 꼭 전해드릴게요. 이 모습을 다른 간병인들과 간호사들이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요양보호사, 왜 밤마다 한복 입고 들어가시지? 치매 환자가 딸로 착각하나 봐. 참 대단한 분이네. 정말 헌신적이야. 자신의 잠도 안 자면서 요양원에는 서서히 소문이 퍼졌습니다. 밤마다 한복을 입고 치매 할머니를 달래주는 요양보호사가 있다는 이야기가. 그러던 어느 날 밤 지혜가 웨딩샵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요양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2층 창문으로 희미하게 보인 한복 입은 여성의 실루엣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건 한복인가? 지혜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시간에 요양원에서 한복을 입은 사람이 있다니. 혹시 순자 할머니와 관련이 있는 일일까요? 다음 날 아침, 지혜가 평소처럼 요양원 카페로 순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1층 안내데스크에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순자 할머니는 현재 면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면회 금지요? 지혜는 당황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별다른 얘기가 없었는데 가족분의 요청으로 당분간 외부인 면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악화되어서요. 지혜는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상태가 그렇게 나쁜가? 어제는 멀쩡했는데. 그리고 어젯밤에 본 한복 입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한편 요양원 안에서는 김숙희가 급하게 순자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지혜 씨가 오셨는데 면회가 금지되어서 못 만났어요. 뭐라고? 순자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어제 공식적으로 면회 금지 요청을 했어요. 가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면회를 막겠다고. 그럼 지혜를 언제 만나지? 순자의 눈에 절망이 어렸습니다. 기억이 점점 사라져가는데 지혜를 만날 수 없다니. 할머니,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지혜 씨에게 할머니 마음을 전해드릴게요. 그날 오후 김숙희는 몰래 웨딩샵을 찾아갔습니다. 지혜는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지혜 씨? 아, 숙희 아주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지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왔어요. 면회 금지 때문에 속상하시죠? 네. 갑자기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상태가 그렇게 나쁜가요? 김숙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지혜 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요. 무슨 얘기인데요?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혹시 시간 되실 때 저와 함께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몰래요.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몰래요? 네. 오늘 밤 늦게. 할머니가 정말 간절하게 지혜 씨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지혜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면회 금지를 어기는 것이 맞는 일일까? 하지만 순자 할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직접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김숙희의 진지한 표정에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언제 갈까요? 오늘 밤 11시에 요양원 뒷문으로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날 밤 지혜는 약속 시간에 요양원 뒷문으로 갔습니다. 김숙희가 기다리고 있었고 조용히 손짓하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간간히 간병인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순자의 병실 앞에서 김숙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순자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방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지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혜야, 정말 왔구나. 할머니, 괜찮으세요? 면회 금지라고 해서 걱정했어요. 지혜가 순자의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지혜가 느꼈습니다. 지혜야, 오늘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순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는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앨범과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도 함께. 이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어. 순자가 앨범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갓난아기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기의 목에는 작은 은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목 왼쪽에는 동전만한 갈색 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지혜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기는 지혜야.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너야. 27년 전에 너.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으로 자신의 목을 만져보았습니다. 그 위치에 정말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내가 너의 할머니야, 지혜야. 너의 외할머니.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에 너의 엄마 현숙이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너를 입양 보냈어. 그때 너는 갓난아기였고 순자가 서류 봉투에서 입양 기관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지혜의 본명 김지혜, 입양 날짜, 그리고 친모의 이름 김현숙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순자가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지혜가 목에 걸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은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선물로 만들어준 목걸이야. 하나는 너와 함께 보내고 하나는 내가 간직했어. 지혜는 자신의 목걸이를 만져보았습니다. 펜던트에 새겨진 사랑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한복에 대한 자연스러운 끌림, 순자를 보았을 때의 묘한 친근감, 그리고 이 모든 증거들. 정말 제 할머니세요? 응, 내 사랑하는 손녀야. 순자가 지혜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진정한 재회였습니다. 지혜는 순자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느꼈던 막연한 그리움, 자신의 뿌리에 대한 궁금함이 이 순간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버린 게 아니야. 더 좋은 곳으로 보낸 거야. 너를 사랑해서. 김숙희는 문 근처에서 이 장면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얼마나 그리워하셨어요. 지혜야, 할머니한테 시간이 별로 없어. 순자가 지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치매가 점점 심해져서
기억을 잃기 전에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 순자는 침대 아래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커다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30년 동안 너를 위해 만든 거야. 보자기를 열자 아름다운 한복이 나타났습니다. 연분홍빛 저고리와 연보라빛 치마, 그리고 섬세한 자수가 놓인 당이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할머니, 지혜는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한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너의 결혼식을 위해 만든 거야. 매년 조금씩 만들어서 내가 27살이 되면 딱 맞을 거라고 생각하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땀 한 땀에 할머니의 사랑을 담았어. 그리고 너에 대한 그리움도. 지혜가 한복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정말 완벽한 바느질이었습니다. 30년의 세월과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아름다워요. 이렇게 소중한 걸. 그리고 이것도. 순자가 또 다른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작은 수첩과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은행 통장이야. 30년 동안 너를 위해 모은 돈. 그리고 옛날 한복점 자리. 지금은 작은 빌딩이 되어 있어.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받아야 해. 이건 다 내 거야. 할머니가 평생 너를 위해 준비한 거니까. 순자가 지혜의 손에 통장과 열쇠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순자가 지혜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한복 만드는 기술을 너에게 물려주고 싶어. 우리 전통을 이어가길 바래. 할머니, 너는 이미 재능이 있어. 혈육의 피가 흐르니까. 할머니가 가르쳐 준 것들 잊지 말고 계속 발전시켜줘. 그때 김숙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시간이.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곧 간호사들의 순회 시간이었습니다. 지혜야, 이제 가야겠구나. 순자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모르겠어. 면회 금지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순자의 목소리에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오늘 너를 만나서 모든 걸 전해줄 수 있었으니까. 지혜는 순자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도 사랑해, 지혜야. 정말 많이. 김숙희의 안내로 지혜는 조용히 요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손에는 할머니가 준 보자기와 상자들을 소중히 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혜는 한복을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혜는 매일 요양원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면회는 할 수 없지만 할머니가 계신 건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숙희를 통해 할머니의 안부를 전해 들었습니다. 순자는 지혜에게 모든 것을 전해준 후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가 평소보다 일찍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던 중 민호는 복도에서 낯선 젊은 여성이 김숙희와 함께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민호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분은 박지혜 씨라고 하는데 할머니와 가까운 분이세요. 가까운 분? 면회 금지라고 했는데 왜 들어왔어요? 그게 김숙희 씨가 특별히.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에게 접근한 사람이 있다니. 게다가 면회 금지 조치를 어기고 말입니다. 민호는 급히 어머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방금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순자는 아들을 보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민호야,
언제 왔니? 어머니, 방금 나간 젊은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우리 지혜. 또 그 얘기예요? 어머니, 치매 때문에 헛것을 보시는 거예요. 민호는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치매 증상일 때의 흐릿한 눈빛이 아니라 아주 선명하고 확신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민호야, 지혜를 찾았어. 정말로 찾았다고. 어머니, 그 사람이 누나가 낳은 아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사진도 있고 목걸이도 있어. 목의 점도 똑같고. 순자가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민호가 열어보니 낡은 앨범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갓난아기 사진과 입양 서류, 그리고 작은 목걸이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응, 내가 30년간 간직한 거야. 민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말씀하신 손녀가 존재한다는 뜻일까요? 그때 김숙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지혜 씨가 안전하게. 김숙희는 민호를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숙희 씨, 설명 좀 해주세요. 방금 나간 사람이 정말 어머니 손녀라는 거예요? 김숙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가 직접 확인하셨어요. 확인이라니 어떻게요? 사진과 목걸이, 그리고 신체적 특징까지 모두 일치했어요. 민호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할머니라고 하다니. 혹시 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혜 씨는 자신이 입양하라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만난 것도 우연이었고요. 하지만 민호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손녀라니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병원에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모발 샘플을 채취하고 지혜에게도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DNA 검사요? 지혜는 당황했습니다. 김숙희를 통해 연락을 받았지만 갑작스러운 요청이었습니다. 네, 민호 씨가 정확한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할머니가 제 친할머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지혜는 기꺼이 검사에 응했습니다. 오히려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혜의 면회를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어머니가 혼란스러워 하시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만나지 말아주세요. 지혜는 상처받았습니다. 할머니를 돈 때문에 접근했다고 의심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숙희 아주머니, 제가 정말 할머니의 친손녀가 맞을까요? 당연하죠. 할머니가 그렇게 확신하시는데. 하지만 삼촌은 저를 믿지 않아요. 김숙희는 지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순자에게는 상황을 솔직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민호 씨가 DNA 검사를 하고 있어요. DNA 검사? 네, 지혜 씨가 정말 손녀인지 확인하려고요. 순자는 슬퍼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해서 판단력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호가 병원에서 결과지를 받아보는 순간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99.97% 일치. 조성관계가 확실합니다. 의사의 설명에 민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 말씀이 맞았던 것입니다. 민호는 급히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병실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결과가 나왔니? 순자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 손녀가 맞았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너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지. 지혜 씨에게 사과드려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침내 아들도 지혜를 인정한 것입니다. 민호야, 지혜를 불러줘.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급히 지혜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혜가 요양원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민호가 직접 마중 나왔습니다. 지혜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민호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친손녀가 맞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의심해서 죄송했어요. 지혜는 민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삼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부터는 정말 가족입니다. 어머니가 많이 기다리세요. 두 사람은 함께 순자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지혜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야, 정말 미안했어. 내가 상처받았을 텐데.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 모든 게 확실해졌잖아요. 지혜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너도 앉아. 순자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 세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민호는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혜 씨, 아니, 지혜야. 앞으로 잘 부탁해. 나는 너의 삼촌이고 너는 내 조카야. 네, 삼촌. 저도 잘 부탁드려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안하시죠?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지혜도 찾고 너도 지혜를 받아들여주고. 순자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저희가 곁에 있을게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몸은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세요? 지혜가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네요. 민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부터 민호와 지혜는 번갈아가며 순자를 돌봤습니다. 김숙희도 더욱 정성스럽게 간병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만든 첫 번째 작품이에요. 지혜가 자신이 만든 작은 손수건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기법으로 정성껏 만든 것이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구나. 할머니 솜씨를 닮았어. 순자가 기뻐하며 손수건을 쓰다듬었습니다. 민호가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할머니 뜻대로 한복 공방을 열어보자. 내가 사업적인 부분은 도와줄게. 정말요, 삼촌? 우리가 이제 가족이잖아. 당연하지. 순자는 아들과 손녀가 화목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지혜야, 그리고 이것도. 순자가 마지막으로 작은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너에게 쓴 편지야.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읽어봐. 지혜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사랑하는 지혜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 지혜야. 이건 기쁜 일이야. 할머니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줬으니까. 순자가 지혜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민호야, 지혜를 집에 데려다 줘. 오늘은 많이 피곤할 거야. 네, 어머니. 그날 밤 순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손녀에게 모든 것을 전해주었고 아들도 지혜를 받아들였으니까요. 며칠 후
순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급히 지혜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혜야,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 빨리 와. 지혜는 달려왔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숨소리가 얕았습니다. 할머니. 지혜가 순자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여기 있어요. 민호가 순자의 왼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의 손을 느끼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꿈꾸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과 손녀가 함께 자신을 지켜주는 것.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서. 순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지혜야, 할머니 편지 읽었니? 네, 할머니.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지혜가 어젯밤 읽었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30년간의 그리움과 사랑이 담긴 글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김숙희도 병실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민호야, 지혜 잘 돌봐줘. 네, 어머니. 제가 잘 돌보겠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순자가 두 사람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새벽 순자는 두 사람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요양원 직원들, 김숙희의 동료들, 민호의 지인들, 그리고 지혜의 양부모님까지 순자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혜는 검은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에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한복의 작은 장신구를 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지혜야, 어머니가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 민호가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삼촌도 저를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앞으로 잘 부탁해. 장례를 마친 후 지혜는 할머니의 병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할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지혜는 할머니가 누워있던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달 만에 만나서 헤어진 시간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김숙희가 조용히 다가와 지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혜 씨, 할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가 행복하면 된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하셨어요. 지혜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집에서 할머니가 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지혜에게 30년 만에 만난 우리 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착한지 할머니는 매일 감탄하고 있어. 지혜야, 미안해. 내가 어릴 때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너를 더 좋은 곳으로 보낸 것은 할머니와 내 엄마의 사랑이었거든.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어. 너를 키워준 부모님께도 정말 감사해. 지혜야, 할머니가 너에게 준 한복과 기술들을 잘 활용해줘. 그리고 우리 전통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 그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야. 너에게는 이제 두 가정의 사랑이 있어. 너를 키워준 부모님의 사랑과 너를 낳고 그리워한 할머니의 사랑. 그 모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아이야. 사랑해, 지혜야. 할머니의 마음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머니 이순자. 지혜는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주 지혜는 웨딩샵 사장에게 사표를 냈습니다. 지혜야, 갑자기 왜? 할머니의 유산을 이어받고 싶어요.
한복 공방을 열려고 해요. 민호도 지혜의 결정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내가 사업적인 부분에서 도와줄게. 어머니 뜻대로 좋은 공방을 만들어 보자. 지혜는 할머니가 물려준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했습니다. 1층은 한복 공방으로, 2층은 한복 전시관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혜는 매일 할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바닥 공사를 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따뜻한 원목 바닥으로 깔았어요. 할머니, 오늘은 한복 전시대를 설치했어요. 할머니 작품들을 제일 좋은 자리에 놓을 거예요. 매일매일 공방 준비 상황을 보고하는 지혜의 모습을 보며 김숙희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지혜 씨, 저도 도와드릴까요? 요양원 일을 그만두고. 정말요? 너무 고마워요, 아주머니.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공방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의 흔적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의 옷장에서는 수많은 한복 재료들이 나왔습니다. 비단, 명주, 삼배, 모두 최고급 재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30년간 써온 바느질 도구들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이 모든 걸 저를 위해 준비하셨구나. 지혜는 할머니의 재봉틀 앞에 앉아 처음으로 혼자서 한복을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할머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연보라색 한복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만든 첫 번째 한복이에요. 어떠세요? 묘소 앞에서 완성된 한복을 펼쳐 보이는 지혜의 모습은 마치 할머니와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순자 한복 공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식 날 민호도 찾아왔고 지혜의 양부모님도 축하하러 오셨습니다. 지혜야,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 양어머니가 지혜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할머니 덕분에 제 길을 찾았어요. 공방 한쪽에는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할머니의 글귀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에 사랑을 담아 순자 한복. 지혜는 매일 아침 할머니의 사진에 인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마음으로 한복을 만들겠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할머니께 보고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젊은 신부가 와서 할머니 스타일의 한복을 주문했어요. 할머니 기법으로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어느 날 한 할머니 손님이 공방에 오셨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순자 한복이구나. 신문에서 봤어. 네, 어서 오세요. 내 손녀 결혼식 한복을 부탁하고 싶은데 정성껏 만들어주겠지? 물론이에요. 제 할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그 순간 지혜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할머니가 원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1년이 지나고 지혜는 할머니 기일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자신이 만든 작은 한복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세요. 제가 혼자서 만든 아기 한복이에요. 그것은 지혜가 언젠가 낳을 아기를 위해 미리 만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저를 거쳐 제 아이에게도 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 또 다음 세대에게.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지혜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정말 행복해요.
하늘에서는 순자가 지혜를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30년간의 그리움과 사랑이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도, 시간도, 기억 상실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세대를 이어 영원히 전해진다는 것을 지혜는 이제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은 한복이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히 이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